방법은 뭐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서 번호상 잊을 것 이화영 입인데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제가 변호인 진술서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의 입장에 하고 본인의 입장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제가 전향고 있죠. 내가 2년이라면 내일 사유인데.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고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그 쌍방울 관련해서 대표님 빼고 전부 다 혐의를 인정했는데 이것도 검찰이 조작한 거라고 보십니까? 예, 오늘 뉴스톱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입니다. 지난주에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런데 한 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검찰은 이 두 혐의, 그러니까 백현동 의혹과 대북 송금 혐의를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전망이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형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 좀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최병무 의원님. 네. 이미 재판에 넘겨져서 피고인 신분인 것도 있고 검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 신분, 그리고 오늘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마저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안부지사가 사실은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피의자로 전환된다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왜냐하면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납 문제를 얘기하고 그거를 그 지사한테 보고했다고 하면 그거 뭐 사실상 공범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제 6월 중순 정도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뭐 사실상의 피의자였다, 이렇게 보고요. 그 이제 계속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7월 25일, 8월 8일,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도 공전이 되니까 이제 수원지검에서는 자, 이대로 그냥 계속 그 재판 공전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를 이제 이 그 대북 송금 문제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피의자로 전환을 했고, 그럼 이제 그 조사 날짜를 조율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빠르면 8월 내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마저도 오늘 저희 채널A 단독 취재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뭐 아시는 분 당연히 많겠지만 저희가 한번 다시 이걸 좀 재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는 이렇습니다. 대북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이 대표가 북한 방북을 추진할 때 그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 이게 제3자 뇌물 형의를 적용할 수 있다. 뭐 이 얘기가 지금 하나하나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미 피고인 신분이 됐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 것 중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 더더욱 주목받는 건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 최측근이 사실상 진술을 뒤집었다. 진술을 뒤집고도 그 진술에 대해서 일관성을 좀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자면은 지금 법정에서 파행이 벌어지는 거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이고, 이미 진술은 나와 있습니다. 검찰에서 진술을 했고 이 진술이 나온 경위도 쌍방울의 임직원들이 다들 이게 지금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로 이화영과 공범관계를 시인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화영 부지사가 혼자 버티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본인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고, 방북을 위한 비용으로서 이 돈이 넘어갔다라고 시인을 하는 게 검찰 조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기 위해 가지고 지금 파행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의 조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범관계의 관문은 열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진술에 의해서 이미 공범관계의 문은 열렸기 때문에 피의자로 전환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재판이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본질은 이렇게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이건 변함이 없다. 그렇죠. 검찰에서 진술 조서가 이미 피신 조사가 와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기존 입장은 지금까지 현재 유지되고 있고 이거를 바꾸기 위한 시도가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법정에서의 파행으로 인해서 법정 증언이 뒤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검찰 피신 조서를 첨부해가지고 증거를 기록을 만들면은 사실 뭐 공범으로 기소하거나 영장 청구하는데 뭐 무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 시간을 법원의 파행 때문에 늦추지는 않겠다. 더 기다릴 수는 없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하나 지금 봐야 되는 게 그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공무원 이외의 모든 사람 또는 모든 주체를 제3자로 봅니다. 그래서 북한도 제3자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지금 구성하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본인이 지급해야 되는 이득을 면하고 대신 북한의 이제 방북이라는 이득을 얻는다라고 해서 단순 뇌물죄로 구성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은 첫 단계라 가지고 공범 관계의 관문은 열렸고 그리고 그 제3자에 대해서 북한이니까 공무원 본인은 아니니까 일단 제3자 뇌물죄로 구성은 됐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 본인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단순 뇌물죄가 되면 아하. 입증이 훨씬 쉬워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혐의가 변경되는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간 정리하자면 검찰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한 거고 앞으로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직접 뇌물죄까지 적용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 그렇죠. 그겁니다. 재판 과정이 워낙 그 화제거리도 많고 잡음도 많았기 때문에 본질은 이거다. 오늘 검찰은 그런 재판 과정과는 상관없이 일단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피해자 신분으로 이재명 대표를 전환했어요. 어제 이재명 대표는 일부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국가폭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한동훈 장관이 어제 이렇게 맞받아쳤었습니다. 진짜 심각한 폭력은 국가폭력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북폭 정권부터 폭력 문제에서 먼저 벗어나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일련의 상황들을 오늘 윤석열 정부가 국가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批评을 했는데요. 국가 폭력이라고 그랬나요?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변호했던 흉악범의 피해자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저런 말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되돌아봐라. 이게 한동훈 장관의 얘기였는데 어제. 사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외신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Five persons close to you have died, as of course you know. This raises a question. Are you, Lee Jae-myung, a dangerous man to know? 제 주변의 분들이 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본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 넉 달 전 얘기인데요. 소정석 국장님. 네. 어제 사실 국가폭력이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면서 이 대표가 공유했던 기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서 자백을 했다 이런 기사인데 사실 그 기사 내용도 앞으로 좀 재판 과정 혹은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 논란의 여지는 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꾼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검찰의 압박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게 실체적인 진실인데 원래 다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냐는 부분은 두고 봐야 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을 바꾼 것은 이건 분명히 막후에 이 검찰의 강력한 압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렇게 바꾼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의 진술을 다시 또 바꿨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검찰에서 관련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었다. 얘기를 했었다라는 그 검찰 진술 내용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더 있어야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건 현재로서는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
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뭐 국복 정권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하니까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5명의 불행한 선택을 했던 그런 부분을 거론을 한 것은 결국은 그런 죽음 막후에 뭔가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그것에 대한 일종의 책임론을 정치적인 책임론이든 무엇이든 간에 좀 다시 한번 좀 부각시키려는 그런 또 한 장관은 그런 의도를 갖고 그 얘기를 또 꺼낸 것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황당한 얘기다. 본인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얘기. 황당하다는 뜻은 어떤 얘기를 좀 하는 걸까요? 황당하다는 뜻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어이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바는요. 지금 검찰의 수사 자체가 검찰의 본인들이 그 독점하고 있는 기소 권한을 너무 멋대로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진술하는 바는 나는 그 사실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짓을 했던 본인은 그렇죠. 뭐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은 뭐 검찰 수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김성태 회장 검찰이 이번에 이제 피해자를 입건한 거는 이재명 대표를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나 뭐 이화영 전 부지사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간접 정황 증거죠. 예. 문건 부분들을 종합해서 피해자로 입건을 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3자 뇌물을 보면 성남FC 사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시한 적은 없는데 이걸 알고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뭐 사전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3자 뇌물죄를 엮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본인은 그랬을 거예요. 본인은 그냥 경기도지사 시절이든 성남시장 시절이든 행정적 판단을 했었던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직접 지시한 바가 없는데 보고 들었다고 해서 3자 뇌물죄로 엮어놓으면 이건 참 너무 나를 엮어놓기 위한 어떤 검찰의 의도적인 게 있다. 그 말을 황당하다 표현한 것이고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이 황당한 부분들은 재판에 가서 재판장에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황당한 얘기다라는 게 오늘 오후 이 대표의 반응이었습니다.